이어서 볼까요? 표층 해류 설명해야 되니까 교재로는 쭉 표층 해류 부분 넘어가면 교재의 초반에 그 순환의 규모 나올 거예요. 근데 규모는 저번 교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빼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대기대순환부터 볼 건데 페이지는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내 거에 써있는 거는 133페이지 대기대순환이라고 아니면 대기대순환이라고 맨 밑에 써있는 거 거기서부터 보면 돼요. 대기대순환 일단 대기대순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나오는 거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만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복사평형이라는 말이 뭡니까? 복사평형은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그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것 그 양이 같아 우리는 그것을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복사평형이 일어난다면 그 녀석의 물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다 냈고 간략하면 빨리빨리 갈게요. 내가 녹화 눌렀나? 눌렀어. 이게 노화가 이제 심화돼서 큰일이네. 자,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으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도별로 보았을 때 위도 0도에서 90도까지 에너지의 어떤 상황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 방출량을 따져본다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따른 차이가 커요. 왜? 지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흡수하는 에너지고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따른 에너지 차이가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크진 않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 값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A 지역과 B 지역으로 나눈다면 저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으로 나누면 저위도의 A는 에너지가 남아요. 과잉돼요. 흡수하는 게 더 많으니까. B 지역의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방출하는 게 더 많으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야. 괜찮지? 그죠? 그래서 A의 에너지가 B 쪽으로. 그러면은 이거 다시 돌아와서 A의 과잉된 에너지가 그냥 계속 쌓이는 거냐? 아니야.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으로 이제 옮겨진다. 그것을 운반해주는 녀석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기와 해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대기와 해수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의 남는 과잉된 에너지를 어디로? 고위도로 운반한다. 고위도로 운반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희들의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한다. 그치? 이때 좀 부수적인 거를 더 집어본다면은 요 교점의 위도가 한 위도 38도 정도. 그 위도 38도 부근에서 에너지의 수송량이 최대예요. 에너지의 수송량이 가장 많은 겁니다.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이동량이 많으니까 중위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고 혼합층이 중위도에서 두꺼워지는 거고 연계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게 뭐야?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를 어떻게 운반하는지를 볼 거고요. 그것을 우리 대기가 순환하는 것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기 대순환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향력.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가상의 힘인데요.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북반구와 남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방향이 달라요. 힘의 방향이 어떤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인 건데 북반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작용하게 돼요. 전향력이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물체가 이동할 때 북반구에서는 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직각 90도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이게 근데 이제 사람이 걸어가거나 이 정도의 어떤 작은 규모가 아니라 대기와 해수가 이제 순환하는 어떤 그런 큰 규모에서 전향력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요것을 조금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자, 요 의미예요. 증명을 그냥 할게요. 지구에 북극이 있습니다. 지구를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지구의 정수리를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북극에 내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내 정수리를 저의 듬성듬성한 정수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북극에서 뭐 할 거냐면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야구공을 던지는 거예요. 야구공을 던지는데 어디까지 던지느냐? 나는 야구공을 적도까지 던질 거야. 그래서 빨간색 방향으로 쫙 던지는데 문제는 내가 야구공을 던졌을 때 야구공이 날아가는 동안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지구는 자전을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야구공이 날아가는 동안 지구가 돌아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던진 야구공, 나는 빨간 경로로 가기를 원했지만 야구공이 도착한 지점은 노란 지점인 거예요. 호로로로 돌아가니까. 됐어요? 야구공이 이렇게 지구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야구공을 내가 던진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다, 가상의 힘을 받았다. 그것을 전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나요? 아니 뭔 소리야? 아이씨 이상하잖아. 잘못 말했잖아. 왜 다들 가만히 있었어? 지구의 자전 방향을 잘못했으니까 지금 머릿속이 다 이러잖아.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가 반시계로 자전하니까 돌아가니까 그치? 요 지점에 그러니까 이렇게 왔겠지? 그래서 여기 노란색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구가 반시계로 자전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인 것을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지구가 그런데 만약에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때의 대기대순환은 어떤 모습이냐? 지구가 지금 현재는 자전을 하지만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간단해요. 적도지방에서 뜨겁게 가열된 공기는 상승해서 극지방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남반구랑 북반구는 대칭이니까 극지방에서 차가워진 공기는 지표를 따라서 흘러내리고 이렇게 공기가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부릅니다. 이런 순환마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반구에도 있고 남반구에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이것들은 대칭인 거기 때문에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하나라고 보는 거야. 북반구, 남반구 두 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렇게 그죠?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흘러내려오겠지. 자, 그러면 자전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표에서 북풍 계열만 불어요. 북풍 계열의 바람만 불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북풍만 부네. 북쪽에서만 바람이 불어오네요.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뭐만? 남풍 계열만 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북풍 계열이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남풍 계열이 분다면 그것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 이상하네요. 지구가 자전할 때의 모습인 거죠.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얘기 반복. 북반구에서는 북풍 계열만 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때 자전하지 않을 때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마디가 몇 개냐? 순환마디가 1개 라고 정리를 해요. 1개.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림은 조금 크게 그릴 거고요. 설명할 것들이 조금 부분 세세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순서대로 잘 따라오셔서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를 일단은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동그라미 지금 잘 그려졌나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잘 그리고 싶어요. 한 번만. 진짜 잘 그릴게요. 자. 방금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자르면 이게 적도가 되는 거예요. 위도 0도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자르면 30도 지점, 60도 지점. 이렇게 됐습니까? 지구가 자전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0도 지역에서 가열된 공기는 상승합니다. 그죠? 0도 지역에서. 그러면 그 가열된 공기는 북반구로도 남반구로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와는 다르게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에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정도껏 냉각된 공기가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순환 마디를 하나 형성하게 됩니다. 요 방향으로. 그렇다고 이걸 시계니 반시계니 따질 필요는 없어요. 반대 방향에 그리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극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극지방에 차가워진 공기는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위도 한 60도 부근에서 적당히 가열됐고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순환을 이뤄요. 순환 마디를 형성합니다. 이것도 요 방향으로 똑같죠. 저위도와 극지방의 순환 마디를 그렸는데 이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위도에 있는 녀석이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극지방에 있는 녀석을 극순환이라고 부르고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일단 방향이 같고 기본적으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생성되는 원리 자체가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뜨거워진 공기 상승, 차가워진 공기 하강. 그러고 났더니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중위도 지역에 있는 여기 가운데는 이미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치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을 연결하는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는 가운데 있는 톱니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이거를 우리는 페렐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아저씨들의 이름이에요. 헤들리랑 페렐은 아저씨 이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자 이거야. 순환 마디가 자전하는 상황에서 순환 마디는 몇 개야? 3개야. 그리고 그 3개를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직접 순환이라고 하는 열에 의해서 발생한 직접 순환과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간접 순환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써서 직접 순환은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열적 순환, 간접 순환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역학적 순환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좀 옛날 용어라 보통 그냥 직접 간접만 얘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 간접만. 직접 순환에 해당하는 거는 누구누구야? 헤들리 순환, 극순환. 페렐 그 다음에 간접 순환에 해당하는 것은 페렐 순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기가 순환하는 어떤 그 방법을, 순환하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대기 대순환의 모형인 거고요. 그리고 설명할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죠. 하나하나 볼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기 대순환이 이제 만드는 지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자 이렇게 일단은 하얀색 이렇게 쓸게. 대기 대순환에 의해 이렇게 풀어줘. 이거까지 껴면 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된 지표 바람. 그러니까 대기 대순환, 혹은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형성된 지표에서 부는 바람. 그런 것들의 그림을, 그런 것들의 방향을 하얀색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저위도 지방에서 불고 있는, 북반구 저위도 지방에서 부는 이 바람을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다. 그래서 북동 무역풍. 중위도는 편서풍, 극지방은 극동풍이라고 부르고요. 대기대순환의 형태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데칼코만이니까 남반구에서 불고 있는 이 무역풍으로 인해 남동 무역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편서풍하고 북동풍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됐죠? 됐죠? 그리고 위도 0도 지역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바람까지 했으니까 하나하나 봅시다. 위도 0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 여기다 이렇게 쓸까?
위도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0도, 30도, 60도, 90도. 아까 우리 해수의 어떤 표층 연구들 따질 때 0도 지역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는 지금 공기가 상승, 위도 0도 지역에서는 공기가 상승해. 공기가 상승하면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고 우리 기준에서는 저압대야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연중 저기압이 기압이 낮을 확률이 높겠지. 공기가 상승하니까. 위도 30도 지역은 하강기류 고압대, 60도 저압대, 고압대 이렇게 이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위도 0도 지역의 어떤 그 부분을 위도 0도 부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 수렴, 적도 저압대. 적도 대신에 열대 지방이니까 열대를 붙이기도 하고요. 저압대 대신에 바람이 수렴하니까 수렴대라고도 붙여요. 그러니까 이름이 4개예요. 알아서 부르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중간식 없잖아. 그죠? 알아서 부르면 돼요. 적도 저압대, 열대 저압대, 적도 수렴대, 열대 수렴대 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크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열대 우림이나 밀림 같은 것들, 아마존이나 그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열대 우림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 자, 위도 30도 지역은요 하강 기준이에요. 여기는 일단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위도 고압대. 근데 중위도 대신에 기후를 써서 아열대 고압대라고도 해요. 이름이 2개예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위도 30도 지역에 뭐가 많이 발달한다? 사막이 많이 발달한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냐 차갑냐가 아니에요. 강수량 증발량 중에서 연중 강수량이 120mm 이하는 사막이에요. 여기는 비가 많이 안 내려요. 자, 위도 60도 지역은 저압대인데 여기는 이름을 좀 특이하게 한대 전선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를 좀 간단히 볼게요. 한대 전선대는 강수량 증발량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잘 봐봐. 위도 0도 부분은 그냥 북반구든 남반구든 헤를리 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수렴하는 건데 이때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긴 하지만 그들의 성질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위도 한 30도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위도 30도 지역은 바람이 퍼져나가니까 공기가 만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도 60도를 봤더니 극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곳이야. 위도 60도는 따뜻한, 다시 얘기할게. 극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저위도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엔 기후는 한대 지방이지만 전선이 많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니까. 그래서 이름 자체를 한대 전선대라고 불러요. 한대 전선대의 특징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한대 전선대에서 위도에 따른 기온 변화가 가장 큰 편입니다. 한대 전선대에서는 위도에 따른 기온 변화가 매우 크다. 그래서 위도 90도는 극고압대. 설명 없어요. 없습니다. 설명 없어요. 기억해야 될 거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극고압 정도. 그냥 배경만 이런 건 또 뒤에서 나오긴 할 텐데 북반구의 극지방은 대륙이 있어요, 없어요? 대륙이에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북극은 대륙이야, 바다야? 바다야. 남극은 대륙이야, 그죠? 그냥 갑자기 생각해서 얘기한 거고요. 대기대순환에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할 거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순환마디의 높이. 순환마디의 높이는 또 뭐야? 한 이쯤으로 자르면 되겠지. 자,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가 있을 때
순환마디의 단면을, 순환세포 순환마디의 단면을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요런 느낌이에요. 순환마디의 높이가, 그치? 순환마디의 높이는 헤들리 순환, 헤렐 순환, 극순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헤들리 순환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돼요. 문제에서 이거 가려져서 나오더라도 어딘지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모형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 헤들리 순환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을 종종 대륙권 계면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 돼요. 대륙권 계면이 중2 때 대륙권과 성층권에, 고1 때 대륙권과 성층권의 어떤 경계면이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냥 순환마디의 최상부 높이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대기대 순환에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진짜 빡세게 많이 하게 되는 거지만 적도 수렴대, 적도 열대 수렴대의 위치.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위도 0도잖아요. 적도 수렴대의 위치, 평균적인 위치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됐습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적도 수렴대는 평균적으로 위도 0도에 있는 게 아니야. 살짝 북반구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살짝 북반구에. 왜요?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뜨거운 공기가 많이 가열되는 지점에서 상승기류가 형성되고 열대 수렴대, 적도 수렴대가 형성될 거 아니야? 그 북반구에 육지가 더 많아서 더 쉽게 가열돼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 빨간색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름과 겨울이 있겠죠. 북반구의 기준 여름은 뭐 7, 8월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 7, 8월이 되면 얘가 위로 올라와요. 됐습니까? 제가 조금 이상하게 표시한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북상합니다. 왜? 더 뜨거워지니까 더 위에서 상승기류가 형성되는 거야. 더 고위로. 북반구가 더 뜨거워지니까. 반대로 겨울이 되면 내려가겠죠? 그건 표시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대기대순환까지 됐습니다. 적을 거 다 적으셨나요? 괜찮나요? 다 지워도 되나요? 여기도 적으셨나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안 적으실게요. 딱 지워야 되네? 적어야 돼? 찍어야 돼? 거의 나왔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할 때 이제 표층예류만 얘기하면 돼요. 자, 이쯤에 쓸까요? 널널하게. 그 다음에 요거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는 토요일 일요일 반에 진도를 좀 맞춰야 돼서 그래서 그냥 표층순환까지만 진도 강의 계획대로 표층순환까지만 이야기할 건데요.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표층수와 실층수는 구분했고 표층수가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표층수는 왜 순환을 하느냐 라고 따진다면 지속적인 바람과의 마찰 때문이야. 지속적인 바람이 뭐야? 대기 대순환이야. 됐어요? 됐죠? 그러면 그림을 그릴까요? 바람이 불었더니 바닷물이 글로 간다고.
됐지? 마찰 때문에. 마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바닷물, 그러니까 표층에서의 이 해수가 발생했을 때 말을 제가 꼬았는데 표층순환, 다른 말로는 뭐 표층해류라고도 부르는 이 바닷물의 흐름은 사실 종류가 많아요. 4가지나 있어요. 지형류, 경사류, 많아. 지구가 원해서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이야기를 할 건데 난류와 한류라고 부르는 이게 무엇이냐는 됐어. 난류와 한류 2가지만 딱 보자 이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난류와 한류를 구분하는 정의는 이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남에서 북이 아니에요. 따뜻한 데서 차원으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죠. 그들의 수온을 비교했을 때 높고 낮아진다. 대체적으로 동일한 위도에서 난류가 흐르는 쪽은 수온이 높아. 한류가 흐르는 곳은 수온이 낮아. 자, 그 다음에 염분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난류가 높고 한류가 낮아요. 말로만 할게. 왜냐하면 한류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돼서 그래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용존산소량 수온과 반비례하죠? 한류에 많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영양염류, 한류에 많은 영양염류 관련해서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얘가 과연 뭘까라고 하면 지구과학에서는 그냥 찬물에 많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도 오류가 아예 없어집니다. 영양염류는 뭐예요? 염류는 뭐야? 바닷물에 녹아있는 게 염류잖아. 그럼 영양염류는 영양가 있는 염류인 거야. 생명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나 생명활동으로 이제 발생한 물질들, 걔네들. 그리고 그것을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뒤에서 이제 볼 거지만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류가 흐르는 곳은 상대적으로 대양의 동쪽에서 발생하고요. 난류는 대양의 서쪽에서 발생해요. 대양의 동쪽과 서쪽. 그림은 이제 바로 그릴 겁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표층순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순환들, 뭐 아열대 순환, 열대 순환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또 얘기해야죠. 그런 것들도. 뭘 얘기할 거냐면 지구를 이렇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나눈다면 극지방이 한대지방,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지방, 저기 적도 부근에 열대지방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3개로만 나누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온대지방을 기준으로 열대 사이, 열대와 온대 사이를 아열대, 온대와 한대 사이를 아한대 기후를,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표층해류 그림을 그리고 외우자 이거예요. 대륙을 그릴 겁니다. 대륙을 그리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북미, 북아메리카 대륙, 남미, 남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에 있는 바다가 태평양. 괜찮아. 그 다음에 동쪽에 대서양. 그리고 대략 대충 볼게요. 요 정도의 이제 위도 0도를 기준으로. 사실은 위도 0도를 기준이 아니고 적도 수렴대, 열대 수렴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건데 기본적인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까지. 남대서양은 보통 고3 지구과학에서도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정도의 표층해류는 당연히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북태평양, 우리나라가 북태평양에 있으니까 거기부터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적도 북쪽에서 흐르는 해류, 그것을 북적도 해류라고 불러요. 해류라는 말을 뺄게요.
극찬입니다. 북쪽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것이 동에서 서쪽으로 영원히 흐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륙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륙과 만나서 대륙을 따라 북쪽으로 흐릅니다. 고위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녀석의 이름을 쿠로시오 해류. 이 녀석이 쭉 북상하다 보면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하다 보면 서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게 되는데 그것을 북태평양 해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북태평양 해류는 사실 한류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파란색으로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북태평양 해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륙을 뚫고 갈 수 없겠죠? 캘리포니아 해류. 됐습니까?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니까. 북태평양 해류는 한류는 아니에요. 다른 색깔로 하기 귀찮아서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니까. 북쪽도 해류는 난류는 아니야. 그냥 따뜻한 곳에서 흐르는 것 뿐인 거야. 그치? 그런 얘기 하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순환하는 마디를 하나, 순환 마디를 어떤 표층 순환을 형성했고요. 형성한 걸 봤고, 이 녀석의 순환 방향은 시계 방향이구나가 되거든요. 자, 남태평양으로 간다면 적도 남쪽에서 흘러요. 남적도 대륙을 따라 흘러내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서 흐른다고 해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 주변을 쭉 순환하는 해류가 있습니다. 남극 순환 해류. 남극 주변을 페루 해류. 페루. 순환이 또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얘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의 이 순환은 대칭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 북반구에 북쪽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는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아열대 순환입니다. 아열대 지방 왼쪽에 표시했으니까 아열대 지방에서 형성된다 이거야. 그래서 북태평양의 북아열대 순환, 남태평양의 남아열대 순환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북대서양의 북아열대 순환을 그리면 자, 이렇게 적도 북쪽에서 흐르는 게 뭐라고? 북적도 해류.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녀석의 이름은 멕시코 만류예요. 띄어서 쓰면 오해가 생기겠다. 멕시코 만류. 만류가 뭐야? 그게 아니고 멕시코 만 해류인데, 멕시코 만 주변에서 흐르는 해류인데, 몰라 왜 멕시코 만 해류라고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거 하시면 되고, 북대서양 해류는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도 난류냐 한류냐를 묻진 않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건 까나리아 해류. 자, 대서양에서도 북아열대 순환이 시계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죠. 얘네 이름을 외우는 건 조금만 잠깐만 뒤에 하고요. 적도 주변에서 놀랍게도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의 사이에서 무역풍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또 있어요. 그것을 적도 반류라고 부릅니다. 적도 반류. 아니 얘는 왜 무역풍의 반대로 흐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자, 적도 지역에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동쪽에 있는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물이 서쪽으로 이동하면 해수면의 높이가 실제로 서쪽이 더 높아져요. 비유가 아니고요.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식으로 실제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해보면 서쪽의 해수면이 동쪽의 해수면보다 더 높아. 이거는 우리 뒤에서 엘니뇨 라니냐 또 다시 할 거예요. 이건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가 형성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뭡니까? 물은 어디서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운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의 영향이 가장 적은 그 가운데를 타고서 북쪽 이제 적도 반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적도 반류는 대기대순환의 영향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으로 형성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해수의 경사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형성된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 적도 반류라고 하는 녀석이 대기대순환과의 마찰 때문에 생긴 건 아닌 거죠. 경사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는 열대순환이라고 불려요. 열대순환은 뭐야? 뭐야? 북쪽도 해류, 적도 반류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찔끔 순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찔끔 순환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 가운데에 북아열대 순환과 남아열대 순환 사이에는 북열대 순환, 남열대 순환이 존재한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반구에 여기 뭐 있어요? 남극 대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반구에 남극 대륙이 있는 곳에는 바닷물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남아열대 순환보다 고위도에서 형성되는 순환은 없어요. 남반구는. 근데 북반구는 북극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북극해에서 형성되는 것을 아한대 순환이라고 불러요. 아열대 순환보다 위쪽에서 아한대 순환. 그럼 아한대 순환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 톱니바퀴 뭐야? 톱니바퀴가 그러니까 맞물려야 되잖아. 다 각자 방향이 다 반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 북반구와 남반구를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요 방향. 됐지? 그래서 아한대 순환과 열대 순환에 북아열대 순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어떤 얘기하는 것들.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해류.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 있습니다.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올라오는 녀석을 황해난류. 이렇게 올라오는 녀석은 학교에서 강조를 안 할 텐데 대만난류, 스시마난류 이렇게 해요. 됐어. 굳이 이름 안 쓸게요. 외워야 되는 것만 쓸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을 이제 동한난류. 됐습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북한한류.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북한한류의 근원이 되는 거. 리만해류 맞아요? 북쪽이 해류. 야, 너 이제 나이 먹어서 이거 어떡하냐? 리만해류 맞죠? 확신이 없네, 이제. 리만해류. 변명을 좀 하자면 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도 안 본 지가 오래돼. 설명할 때 말고는 사실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동한난류와 북한난류가 만나는 지역에서 형성되는 것을 조경수역.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조경수역에서는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가 크다. 다른 지역.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오늘 이제 우리 해수의 성질하고 이 기본적인 어떤 표층 순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내용이 무거운 게 없어요. 무거운 게 없어. 가벼우니까 심층순환까지 할까요? 라고 하기에는 또 심층순환까지 하면 이제 학생들이 또 막 이렇게 많아요.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내용 설명은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 진도 계획이 이번에 좀 개인적인 건데 좀 빡세요. 그러니까 뭐가 빡세냐면 이번 중간고사 때는 우리 이렇게 예전에 기출 빔 띄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었잖아. 그거 강의 계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보통 우리 이번에 추석이 10월 뭐 첫째 주, 둘째 주 그쯤이 추석인데 원래 그쯤에 중간고사가 국룰이에요. 근데 이제 그 추석 뒤로 보기에는 학교마다 이제 학사일정 짜기가 좀 부담감이 크겠지?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몰라요. 제가 나가는 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다 추석보다 앞에 땡겨서 24일 주, 30일 주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특히나 백마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번 이 시간 했지? 끝났다고 치면 백마 같은 경우에는 3, 4주 남았어요. 4주 남았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수업 기준으로 4번 하고 시험이에요. 직보 포함해서일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진도 나가고 빔 써가지고 기출물이 한 3주 동안 설명하고 이게 안 나와. 이게 시수가 안 나와서 진도를 아마 제가 계속 고민했는데 우리가 5주 수업인데 그 중에 4주 정도를 3주에서 4주 정도를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은 이래요. 다음 시간에 심층순환하고 엘리를 아니냐를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3주 차에 이제 외적 요인, 그러니까 어떤 기후 변화 요인 설명하고 별의 물리량 조금 더 할 거야. 3주 차에. 그 다음에 4주 차에 별의 물리량하고 별의 분류까지. 보통 학교 별의 분류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백석은 아마 무조건 HR로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었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4번의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5주 차에는 기출문제를 풀어온 걸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인원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큼 그렇게 많지가 1학기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좀 그렇게 받으려도 나쁘진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거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건 영상을 일단 끄고 그죠?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